어둠이 짙게 깔린 동부 하늘. 레이더는 작게 깜빡였다가 곧 굵게 타오르는 경고음으로 바뀌었다. 폴란드 국경 인근의 전방 관제소는 순간의 침묵을 깨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무선은 긴박하게 교신을 주고받았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한국에서 생산된 경전투기 FA-50은 실전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인가? FA-50은 훈련기 출신의 경전투기로 설계상 정밀 타격과 대공 대응, 근접 지원 임무까지 소화할 수 있다. 기체는 기동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소규모 공역에서 빠른 반응을 제공한다. 그러나 전시의 냉혹한 현실은 단순한 기체 스펙을 넘어 복합적인 요인을 요구한다. 정비체계의 신속성, 탄약 보급의 연속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시간 정보 공유와 전자전 환경에서의 생존 능력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폴란드가 도입한 FA-50 편대가 국경전선의 무인 정찰기와 공격 드론의 물결에 직면한다. 적의 드론은 소형이지만 다수로 밀려오며 전자전 장비와 자율비행 알고리즘을 이용해 포화 상태로 공격한다. 전술은 단순하다. 무인 체계를 먼저 제거하여 지상 전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하지만 드론의 소형화와 적어도 기동은 전통적 방공망에 구멍을 낼 수 있다. FA-50 편대는 짧은 시간 내 판단과 행동이 필요했다. 관제와 정보 융합 시스템이 제공한 위협 좌표를 바탕으로 편대는 요격 고도와 접근 벡터를 계산한다. 유도탄과 기관포의 조합으로 첫 번째 목표를 성공적으로 격추한다면 단번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 한 발의 명중은 수십 대의 연쇄 효과를 불러와 적의 드론 운영 효율을 떨어뜨린다. 반대로 초기 대응이 늦거나 탄약이 부족하다면 방어선은 빠르게 붕괴된다. 이야기는 기술적 디테일을 넘어선다. 승무원의 정신 상태, 지휘부의 의사결정 속도, 그리고 국제적 정치 압력은 전장 성과를 좌우한다. 폴란드 공군과 나토 연합이 가진 통합작전 능력은 FA-50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열쇠다. 통신 지연 없이 지상 방어체계, 레이더 노드, 그리고 전자전 유닛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면 FA-50의 한계는 상당 부분 상쇄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실적 준비의 중요성이다. 실전은 시험 비행과 다르다. 실전에서 FA-50 이 드론을 처음으로 격추하는 장면은 만약 발생한다면 단순한 기계의 승리가 아니다. 그것은 정비보급 정보 인적 요소가 모두 맞물린 종합적 승리다. 이 이야기는 가상의 시나리오이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은 현실적이다. 준비된 자만이 전장에서 생존하며 전환의 기회를 잡는다. 조종석 안은 차갑고 냉정했다. 계기판의 불빛이 깜박이고 파일럿은 숨을 고르며 임무 절차를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출격 전 점검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다. 연료량, 무장 장착 상태, 레이더와 전자광학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그리고 지상 관제와의 데이터 링크 연결 상태까지 하나라도 어긋나면 임무 전체가 위험해진다. FA-50은 경량 기체지만 다목적 임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정밀 표적 포착을 위한 전자광학 센서, 단거리 공중전에서 유효한 단거리 공대공 무기, 근접 지원과 대지 공격을 위한 소형 정밀 유도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 기종의 강점은 기동성에 기반한 빠른 응답과 낮은 운영 비용이다. 반대로 방어력과 감시 범위는 대형 전투기에 비해 제한적이다. 따라서 팀 전술과 정보 우위가 FA-50의 성패를 가른다. 출격 명령이 떨어지자 편대는 즉시 이륙했다. 목적지는 국경 인근의 적어도 기동지역. 지상에서 올라오는 위협 좌표는 지속적으로 갱신되었고 드론의 비행 패턴은 예측 불가능한 스펙트럼을 보였다. 일부 드론은 자율비행 모듈과 전자전 장비를 결합해 방공 레이더의 맹점을 노리고 있었다. 이런 적을 상대로는 단독 기동이 아니라 협동작전이 필수였다. 편대 리더는 먼저 전자광학 카메라로 가시선 확보를 시도했다. 시야 확보가 되면 유도무기의 교전 솔루션이 생성되고 기관포 사격 범위 내에서는 근접 교전으로 전환한다. 드론은 소형이어서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렵지만 육안과 전자광학의 결합은 유의미한 차이를 만든다. 첫 교전에서 성공적인 격추를 기록하면 적의 전술적 우위가 흔들린다. 반면 실전에서는 작은 요소 하나가 결과를 바꾼다. 한 기가 연료를 조금이라도 더 남겨두었거나 탄약을 조금이라도 절약했더라면 다음 교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다. 정비팀의 신속한 탄약 재보급과 비상정비 능력은 전투 지속성의 핵심이다. 또한 통신의 보안성과 데이터 링크의 신뢰성은 전장에서의 생존성에 직결된다. 만약 데이터 링크가 차단되면 FA-50은 제한된 정보 속에서 결정해야 하고 이는 오판을 부를 수 있다. 전투는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니다. 정보전, 심리전, 정치적 압력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한편의 즉각적인 성공은
전장의 사기를 끌어올리지만 오판은 동맹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전은 기술적 숙련과 함께 냉철한 판단을 요구한다. 파일럿은 기계와 사람, 그리고 팀워크의 연결고리임을 잊지 않는다. 전장의 시계는 무자비하게 돌아갔다. 몇 분, 몇 초가 승패를 갈랐다. 편대는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큰 그림을 잃지 않았다. 단일 격추는 전술적 성과이지만 전략적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그 순간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지휘부는 즉각적인 타격과 동시에 보급로 확보, 정비 허브의 보호, 그리고 전자전 대응 태세를 함께 설계했다. 정보의 품질이 달라지자 작전의 폭이 넓어졌다. 정찰 위성, 지상 레이더, 전술 UAV의 데이터가 융합되어 적 드론 군단의 이동 경로와 제어 노드를 추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자전 유닛은 교란 신호를 발사해 드론의 자율비행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켰다. 전자전과 유도무기의 결합은 비용 대비 높은 성과를 냈다. FA-50은 이 틈을 타 정밀 유도탄과 기관포로 결정적 타격을 가했다. 그러나 전자전의 효과는 영구적이지 않다. 적은 곧 대응책을 마련했고 드론 편대는 분산 공격과 동적 재편성을 통해 생존성을 높였다. 이 지점에서 폴란드의 지상 방공자원과 공중전력이 서로 보완해야 했다. 방공포대는 적어도 격추 임무에 집중하고 FA-50은 중간 고도에서 위협을 제압하며 작전의 계층을 조정했다. 협업의 핵심은 타이밍이었다. 서로의 활동이 교차하는 순간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관건이었다. 전투 중 발생하는 예외 상황에 대응하는 프로세스도 중요했다. 한 편대가 예기치 않은 전자기 교란을 받아 통신이 불안정해지자 리더는 예비 계획을 즉시 실행에 옮겼다. 비행편대는 사전에 정해진 시각과 지점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훈련받았고 극단적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런 미동기적 작전 능력은 소형 전력의 생존 가능성을 높였다. 전술적 성공이 누적되자 심리적 효과가 파급되었다. 아군의 사기는 상승하고 지휘부의 결단력은 강화되었다. 반대로 적은 교란과 혼란을 겪으며 지휘 체계의 효율이 떨어졌다. 이러한 심리전은 전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 번의 성공으로 적의 운용 철학이 수정되면 후속 작전에서 그 효과는 증폭된다. 마지막으로 전투 기록과 분석은 즉시 이루어졌다. 각 기체의 비행 로그, 센서 데이터, 탄착 위치와 교전 시간은 전장 분석팀으로 전송되어 다음 임무를 위한 피드백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단순한 사후 분석이 아니라 실시간에 가까운 학습의 사이클이었다. FA-50 편대는 한 번의 교전에서 얻은 교훈을 다음 출격에서 즉각 반영하며 전투력을 빠르게 진화시켰다. 전쟁은 정적이지 않다. 승자는 그 변화를 가장 빨리 흡수한 쪽이다. 전투가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자 지원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공중 우위를 장기간 유지하려면 연속적인 출격과 신속한 정비, 탄약제 보급이 필수다. 야간과 악천 후에서도 작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비여부는 다층적인 준비를 갖추었다. 예비 엔진, 전자장비 모듈, 그리고 즉시 교체 가능한 유도탄 발사대가 대기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물자 비축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관리하는 능력이다. 의료와 인명구조 체계 또한 전투 지속성의 한 축이었다. 전투 중 손실이 발생하면 신속한 인명구조와 손상복구가 전투력의 회복 속도를 결정한다. FA-50 편대의 지상정비대와 응급의료팀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비상 상황에 대응했다. 조종사의 생존과 정신적 안정은 다음 임무의 성공률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치적 파장은 전장 밖에서 다른 전선을 형성했다. 동맹국들의 공개적 지지, 경제 제재, 외교적 압박은 적의 반대로 전투 중 발생한 오판이나 민간 피해는 연합의 결속을 시험한다. 정보의 투명성과 정확한 사실 전달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이 점에서 군사적 성공은 단지 무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설득의 문제이기도 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센서 융합과 인공지능 지원의 역할이 커졌다. FA-50의 전자광학 장비와 지상 레이더, 드론의 센서 데이터가 통합되어 실시간으로 가공되자 위협 식별과 우선순위 결정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인공지능은 반복적 패턴을 분석해 적의 전술 변화를 조기에 포착했고 이는 전투 계획의 민첩성을 높였다. 그러나 자동화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 인간의 최종 판단과 윤리적 고려는 여전히 결정적이다. 전술적 선택의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일은 매 순간 이루어졌다. 제한된 탄약을 어떻게 배분할지, 어떤 목표를 우선 처리할지, 언제 철수할지의 판단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전략적 감각을 요구했다. FA-50 편대의 지휘관들은 기술적 데이터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결국 사람의 문제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가장 잘 사용하는 쪽이 승리한다. FA-50의 성공적인 교전은
파일럿의 숙련도, 정비진의 헌신, 지휘부의 신중함, 그리고 연합의 협력 의지에서 비롯된다.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릴 때 비로소 한편의 전투가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가상의 시나리오이지만 여기서 얻는 교훈은 현실 준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 전투의 여파는 전장뿐 아니라 산업과 외교의 무대에도 깊은 파장을 남겼다. FA-50의 성공적인 교전 시나리오는 군수산업의 신뢰도를 빠르게 끌어올렸고,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는 단순한 구매 의향을 넘어서 전략적 파트너십 제안으로 이어졌다. 수출을 둘러싼 절차는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다. 기술 이전, 상호 운용성, 정비 및 교육 지원,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 관리가 모두 포함된 복합적인 계약이다. 한 국가의 전투 성공은 공급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강화하고, 이는 곧 장기적인 군수 협력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무기 수출의 확대는 새로운 책임을 동반한다. 사용될 전장 환경과 수입국의 운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수출은 도리어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제조국은 투명한 정보 제공과 엄격한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FA-50의 사례는 기술이 성과를 보여줄 때 그것이 어떻게 외교적 자산으로 바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동시에 기술이 오용될 위험에 대한 통제와 책임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선 안 된다. 국내 관점에서 본 반응도 복합적이었다. 군사적 성과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전쟁의 참상과 민간 피해에 대한 우려가 공존했다. 미디어는 순간의 영웅담을 전하는 동시에 전쟁의 대가를 묻는 질문을 던졌다. 민주적 사회에서 군사적 성공은 항상 정치와 윤리의 검토를 받는다. 그러므로 군 당국은 사실 기반의 투명한 보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병행해야 했다. 기술적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몇 가지 구체적 교훈을 남겼다. 첫째, 센서와 무장체계의 통합은 전투력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단일 플랫폼의 성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층적 방어체계가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 둘째, 전자전 대응 능력은 현대전쟁의 생존성 결정 요소다. 전자전은 단순한 방해만이 아니라 적의 운용 철학을 무너뜨리는 전략적 무기로 작용한다. 셋째, 인적 자원의 지속적 훈련과 심리적 회복력 확보는 기술적 우위만큼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가상 시나리오는 군사적 현대화와 방산 정책에 대한 재고를 촉발할 수 있다. 소형 경전투기와 드론 기반 전력의 결합, 센서 융합 기술, 그리고 AI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재정립될 것이다. 또한 동맹 간의 상호 운용성 향상과 더불어 비군사적 수단을 통한 분쟁 예방 메커니즘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쟁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승패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기술과 사람, 정치와 윤리, 산업과 외교가 얽히는 복합적 서사다. FA-50 현대의 가상교전은 특정 기체의 성능을 넘어 현대전의 본질을 조명한다. 준비된 사회와 제도만이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술적 성과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전환할 수 있다. 전투가 끝난 뒤에 하늘은 고요했지만 그 아래의 세계는 달라져 있었다. 한 번의 교전이 남긴 흔적은 단지 격추 기록이 아니라 전쟁의 양식과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신호였다. 폴란드 공군의 FA-50 편대가 보여준 기동과 협력의 가상 시나리오는 단순한 승리담이 아니다. 그것은 중소형 전력의 효율적 운용이 어떻게 전략적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었다. 한국산 무기가 이처럼 상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연구개발 인프라, 체계적인 정비망, 그리고 국제협력 경험이 그 바탕이었다. KF-21과 FA-50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항공기 산업은 이미 단일 제품 단계를 넘어 체계적 플랫폼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즉, 설계와 생산뿐 아니라 정비, 교육, 운용, 업그레이드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이 시나리오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속도보다 지속성이다. 빠른 반응이 전투 초기에 우위를 점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 안정과 승리를 담보하는 것은 체계적 준비와 사람의 역량이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바뀌지만 신뢰는 시간을 쌓아야 한다. 결국 전쟁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무기보다도 그것을 운영하는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을 뒷받침하는 사회의 구조다. 현대전의 본질은 네트워크다. 공군, 육군, 해군, 정보기관, 산업체, 학계, 그리고 시민까지 모두가 연결된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FA-50의 가상격추 시나리오는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보여준다. 한 나라의 국방력은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시스템 간의 연결성과 신뢰로 측정된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준비하라.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위협의 형태는 매번 달라진다. 오늘의 드론이 내일의 미사일로, 내일의 인공지능이 모레의 전자전으로 바뀔 수 있다. 준비된 국가는
그 변화에 적응하고 미준비된 국가는 그 변화에 휩쓸린다. 폴란드의 FA50 가상교제는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된 과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경고이자 답변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은 기술의 진보와 함께 책임과 협력의 진화다. 준비된 자만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화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전장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준비된 사회는 그 전장을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